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보면서 이재명을 생각하는 것 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우파들만 아닌 것 같습니다. 좌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잡혔는데 왜 대한민국 좌파들이 나서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기 마련이거늘 왜 유독 마두로에게만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투영한 것처럼 좌파들이 발작을 하는 걸까? 마두로와 이재명이 똑같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마두로가 잡혀간 다음에는 이재명이 잡혀가지 않을까? 트럼프는 진짜 장난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오늘 민주당에서요. 긴급 성명까지 냈습니다. 무슨 성명을 냈느냐? 민주당 의원 68명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군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이란 건 뭡니까? 결국에 독재 정권, 친중 정권이죠. 이 정권의 실정이라고 해서 이런 정권을 만든다고 해서 트럼프가 와가지고 구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두로 정권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마두로는 친중입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자마자 대법관을 증원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수사를 받아도 무죄가 나오겠죠. 자신들의 정책은 전부 다 유효한 정책이 되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대법관 증원이죠.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것이 바로 대법관 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처럼 좌파 정당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바로 입법 독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탄압합니다. 반중 시위를 탄압합니다. 그리고요. 돈을 많이 풉니다. 포퓰리즘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푸는 포퓰리즘을 계속하고요. 미친 듯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사상 행진,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거기다 선거만 하면 이상하게 투표와 개표의 결과가 다른 그런 선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정선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부, 마두로의 이런 정권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이었는데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미국이 참여하는 일이 이번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미국이요. 마두로를 잡아간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뉴욕 법원에서 피고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왜? 미국 사람들한테 마약을 조직하는 마약 두목이기 때문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마약을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받다 바치면서 마약을 구매하게끔 하는 두목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잡힌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막 잡아가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경향신문은요. 사설을 써가지고 한국이 베네수엘라 길을 가고 있다는 국민의힘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평을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의 탄압과 언론의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도 역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 이재명이 아니라 마두로였습니다. 마두로의 길을 가면 베네수엘라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나라는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요. 여성들이요. 돈이 없어서 빵을 하나 사 먹으려도 매춘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까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모습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똑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들은요, 이재명이 마두로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공포심에 떨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환영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잡혀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오점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재명을 내려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보내드리리라, 미국으로 보내드리리라,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의 잘못된 점, 그러니까 미국 법정에 쓸만한 점은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자가 실제로 실형을 받아서 이화영 부지사 다 실형으로 지금 구치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한들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법 앞에 평등인 것을, 법 앞에 평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국 법정이든 미국 법정이든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트럼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트럼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정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점 형성돼 가고 있다. 어떻게? 내부의 문제로, 당청 간의 갈등으로, 청와대와 당과의 이 권력 다툼에서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권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물밑에서 이재명 흔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재명 흔들기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정청래가 나오는 거죠.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 정청래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일 때 이재명은 저기 저 밑에 정동영 따라다니면서 가방 못질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SNS 잘 해가지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에서 야당 의원으로, 야당 대표로 이어지는 대통령까지 이어지니까 정청래로서는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모은 카드를 쥐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정청래의 주변의 보좌관을 보니까요, 이재명의 가장 뼈아픈 스캔들 뭐죠? 여자 스캔들이죠. 여자 스캔들. 현지? 김현지? 아니요. 김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김부선이에요. 김부선 스캔들.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면서까지도 여성 김부선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놀림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김부선 씨의 이 스캔들을 처음으로 논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자유선진당의 부대변인 신분이었던 윤혜연입니다. 이 윤혜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김부선 스캔들을 논평을 내면서 정치권으로 끌고 왔는데, 그 당시 논평 내용이 뭐였느냐? 바로 정치인의 성모럴이 위험 수준이다. 성모럴이 위험 수준이다. 성도덕이 위험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 이런 문제가 아주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를 쓴 건데, 이게 바로 김부선 씨의 스캔들이었어요. 이재명이 김부선 스캔들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점이 있네 마네 뭐 해서 뭐 아주대 병원, 그 아주대 병원의 의사도 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다. 아주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 얘기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지금 이 부대변인인 사람한테 이재명이 실제로 항의까지 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항의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사람이 지금 정청래 밑에서 보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밑에서 이재명과 불편한 관계인 사람이 보좌를 하고 있는데, 이 보좌진한테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투서,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김병기에 대한 문제. 단순히 뭐 뉴스타파, MBC, JTBC, KBS 이런 데서 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가지는 일입니까? 그 MBC가 어떻게 해서 강선우와 김병기의 녹취록을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었느냐? 숨 넘어가죠. 예. 그 두 사람 관계의 녹음을 어떻게 MBC가 단독으로 보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김병기 문제가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은 하루 건너서 나오는 김병기에 대한 단독 의혹들. 심지어 이번에
김병기 본인에 대한 거 처음에는 강선우의 공천 수수 의혹에 대해서 덮어준 것만 나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나서는 김병기에 대한 공천 수수 의혹으로 바뀌어가지고 김병기 의혹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잘못 살아온 것도 있겠지만 이상하리만큼 전 언론이 치고 있으면서 오늘자 조간신문에 특히 좌파라고 여겨지는 경향신문 한겨레마저도 이거 김병기 의혹 설상가상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한겨레가 김병기 의혹 설상가상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의혹 이게 윤리심판원 진상조사로 끝날 일인가 하면서 김병기 의원 사퇴하라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 넘어선다는 거죠. 공직의 문제라는 거죠.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범죄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의원직도 내놔라. 지금 이렇게 한겨레가 비판 기사를 쓰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방선거서 총선으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불길 확산이라고 하면서 경향신문에서는 김병기를 통해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이재명까지 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 MBC가 보도한 다음날 영상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병기가 강선우와 얘기했을 때 강선우가 이야기한 것을 김병기만 얘기했겠느냐. 그리고 김병기는 그 당시 공관위원 간사였는데 당시 민주당 고문이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인천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은 몰랐겠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다 이재명이 아는 것처럼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뒤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공천 헌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당대표를 향해 가지고 지금 경향과 한겨레가 전부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은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유튜브 김어준과 이동영 매불쇼 뭐 굵직굵직한 유튜버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재명 편 그리고 김병기 편 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을 쓰느냐 마느냐 이재명을 버리느냐 마느냐 이래가지고 이걸로도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김어준 그리고 매불쇼 뭐 이런 데서 이해운을 갖다 쓰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그들 안에서도 또 파가 나눠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정청래한테 더 기울어 가느냐? 그러니까 당 쪽으로 이 권력이 이양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대통령직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재명한테 권력이 있느냐? 지금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양쪽 간에 싸우고 있고 이 친여 스피커들도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는 것. 스피커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것만 보더라도 저쪽은 아주 내부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수치고 좋아해야 된다. 강 건너 불구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맞죠? 네. 저 집 싸우는 거 지금 보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부에서 협동을 해야 된다. 내부 단합을 해야 된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그 윤리위원들 지금 공개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한동훈이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이 여당 대표로서 당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상필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김무성 지금 조선일보에서 언제적 김무성입니까? 김무성을 데려다 놓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써가면서 장해찬을 욕하고 그리고 장도혁 대표를 욕하고 계속해서 욕하면서 한동훈은 왜 안 갖다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우리가 유튜브 그리고 100만 당원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과거의 명성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밖에서 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과 정청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을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재명을 더 공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정청래가 더 갈라질 수 있도록 이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작전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장도혁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말하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 뭐 이준석과 합당 개혁신당과 연대한다고 하는데 이준석과 연대했다가 이준석이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가자거나 이재명 당으로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해운 보세요. 이해운, 오세훈, 이해운,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다 바른정당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명분 없이 합당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 입김에 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2번이나 탄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 동일해야지만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이념이 동일하다는 것은 같이 한 방향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부 안에서 치열한 토론으로 싸운 후에는 당론이 정해졌을 때는 당론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론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번에 걸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도 마무리 져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당은 분열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틈을 보면서 공략할 수가 있다. 이재명은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은 내부서부터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부터 그리고 국외적으로부터. 아,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적토마가 달려가듯이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분에 차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진짜 신명나게 이재명과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